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알러지를 연구하면서 의학적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의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맞기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섭섭할 정도로요. 알러지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당시에 자주 먹던 음식과 자주 접했던 물질의 정보가 불쾌한 감정과 함께 뇌에 기록된 것이고, 그저 간지럽고 두드러기 나는 수준 이상의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알러지를 줄이거나 질병을 호전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랍비인 트워스키 박사가 스트레스 다시는 받지 않는 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말하면서 바다가재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죠. 스트레스를 다시는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니, 그런 방법이 있었다니 말이죠. 자, 인간은 뼈가 안에 있고 살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재 같은 갑각류는 반대입니다. 바닷가재도 사실 부드럽고 흐물흐물한 동물인데 뼈가 박혀 있어요. 딱딱한 껍질을 두르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그 딱딱한 껍질은 늘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닷가재는 어떻게 자라는 것일까요? 바닷가재가 자랄수록 껍질이 점점 조여오기 시작할 겁니다. 마치 키는 컸는데 예전 옷을 입은 것 마냥 꽉 끼겠죠. 바닷가재는 압박을 받으며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한계에 도달하면 바닷가재는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한 바위 아래로 들어가서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껍질을 만듭니다. 또 다시 바다가재가 자라면서 이 껍질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다시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껍질을 벗어버립니다. 그렇게 바다가재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바다가재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바다가재가 자랄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은 불편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다가재에게 의사가 있었다면 절대 자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재가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바닷가재는 신경안정제나 진통제를 처방받을 테니까요. 불편감이 사라지고 안정감이 들면 절대로 껍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겠죠. 자, 우리가 이 타이밍에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이 성장하라는 신호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피하지 않고 이 역경을 제대로 이용할 줄 안다면 우리는 역경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워스키 박사는 안정감을 느끼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자신에게 조금의 스트레스를 주는 불편한 영역으로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바닷가재의 성장 과정처럼 긍정적인 유스트레스를 준다면 우리 몸에서는 집중력 증가, 신체 활력 증가, 체내 면역세포 활성화 등 긍정적인 작용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트레스를 다시는 받지 않으려면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바꾸라니? 스트레스가 긍정적일 게 뭐가 있어요? 바위 밑으로 들어가 헌 껍질을 벗고 새 껍질을 만들라니 또 이건 뭘 어쩌라는 말인가요? 사람은 껍질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몸도 마음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고 느끼는 타이밍. 트워스키 박사는 뭔가 내가 성장할 일이 있으니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포기했더라면, 순응했더라면, 고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스트레스를 느낄 일도 없었다고 자기 자신을 달래주라는 말을 하시는가 봅니다. 그런데 극도의 스트레스로 고생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성장하려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이 정도로는 스트레스가 끝나지 않습니다. 뭘 성장하라는 건데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나아져야 되는 건데요? 뭘 해야 이 지긋지긋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요? 모르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스트레스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명쾌한 최원장이 겪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가장 최근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시점을 회상해보니 2021년도 초였던 것 같습니다. 몰려오는 환자분들 증세가 위중해서 치료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제 실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별로 없는데 치료에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치료를 계속해도 환자분들이 호전이 안 되고 같은 치료에 묶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라도 똑같은 치료를 수십 번 반복하는 환자를 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괴로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또 스파이스2의 이모션이네. 도대체 몇 번째냐?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치료를 받나? 치료를 했는데 뭔가 나아진 건가? 똑같은 아이템만 계속 치료를 하는 중인데 왜 이걸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치료가 제대로 되는 거 맞나? 사기꾼이 아닌가? 저에게 대놓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노파심에서 환청이 들리는 거죠. 저를 못 믿겠거나 제가 사기꾼으로 보인다면 치료를 안 받으시면 그만인데요. 제가 이 정도까지 한계인가 봅니다 라며 치료를 멈추자고 해도 계속 오시니까요. 계속 예약을 잡고서 나를 치료해 주십사 계속 저에게 매달리시니까요. 환자분들의 인생을 담보로 잡고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네, 레벨업을 완료하고 이제서야 뒤돌아 생각을 해보니 그게 바로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몸부림이 맞습니다. 그런데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려면 퀘스트를 다 깨야 합니다. 실제로 성장하고 뭔가를 얻어내야 그 스트레스가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헌 껍질을 벗어라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껍질을 깨내는 듯한 환골탈태를 하지 않는 한 그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더군요. 헌 껍질을 깨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봤던 것은 알러지 치료죠. 오죽하면 제가 환자 바이알, 치료 바이알을 만들고서 환자 알레르기, 치료 알레르기를 치료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버티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응원하는 글도 써봤어요.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시리즈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별 변화가 없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을 때 명심하라, 뭐 이런 종류의 글이죠. 여러분에게 쓰는 글인 줄 아셨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고 호송세월하던 명쾌한 체원장에게 썼던 글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를 위로하면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척 하던 글이었네요. 그렇지만 저는 그 한계를 벗어났고 2023년에 저를 만들었고 또 다른 퀀텀 리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몇 년간 치료받고 계시는 명쾌한 패밀리들은 저의 변화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쾌한 체원장이 레벨업을 성공하게 만들어준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도대체 무엇을 깨달으라는 하늘의 계시인지 열심히 찾았거든요. 그러다가 한의사의 꿈을 꾸었던 학부 시절에 했던 기도가 기억이 났습니다. 환자의 질병을 거울 들여다보듯 훤히 보게 해달라고, 병의 원인을 제대로 찾고 어디가 문제인지 다 알게 해달라고, 치료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진료의 반복 속에서 잊어버렸죠.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질병이 거울 들여다보듯 꿰뚫어지지 않는 것이 저의 스트레스의 근본임을 알게 됐죠. 여기까지 깨달으니 답도 명확했습니다. 사실 꿰뚫는 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기술을 별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술을 연마하려고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고 환자들에게도 입을 꼭 다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죠.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지금도 충분히 이상한 진료를 하면서 피곤한데 거기에 뭔가를 더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럴 깜냥이 안 된다고 핑계를 대며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저의 무의식은 그렇게 멍청하게 살고 있는 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더군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면서 말이죠. 배가 불러 터졌네. 팔자도 좋아. 저도 안 쓰나? 알아도 안 하네? 네 기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눈앞에 놓고 왜 안 하지? 네가 그러면서 무슨 근본적인 치료를 어쩌고. 말을 하지를 마라. 차라리.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던 제 무의식의 표정과 제일 비슷한 걸 찾으려면 이런 느낌인가 봐요. 에이 모르겠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 그냥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스트레스를 통해 얻은 깨달음입니다. 버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냥 이런 걸 운명이라고 부르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저는 무의식에 대한 영역을 오픈하고 무의식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듯 성폭력, 강간, 아동학대, 폭행, 유괴, 방임, 폭언, 강압, 학폭 등등 각종 사건들이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 영역을 닫아버렸었는데 알러지 치료를 계속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상처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두 명이 힘든 시간을 겪은 것이 아니더군요. 알러지가 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트라우마가 그냥 일상이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런 치료 영역을 오픈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저도 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본인들의 무의식을 대면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진료 방향을 바꾸고 나니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며 알러지 검사를 하는데 벽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제서야 제가 스스로를 가둬둔 보이지 않는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온 느낌이라고 써놨더군요. 이런 것을 트거스키 박사는 헌 껍질을 깨는 과정이라고 말하나 봅니다. 여러분은 왜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그냥 인터넷 바다에 넘나드는 글에는 긍정적인 유스트레스를 줘서 집중력과 신체 활력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명쾌한 패밀리라면, 명쾌한 블로그를 자주 읽었던 이웃이라면 그 정도 글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시니까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의식이라는 헌껍질을 벗고 진정한 내면의 소리를 들으세요. 무의식에 상처받은 마음을 풀어주세요. 무의식과 화해를 하세요. 무의식이 뭘 원하는지 알아내세요. 나라는 껍질을 벗고 본 모습과 마주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근본 의미를 찾으세요. 이런 과정을 집에서 혼자 하는 방법도 자주 추천드립니다. 누구는 명상이라고 하고 누구는 기도라고 합니다. 때로는 미라클 모닝이라고 편하게 말하기도 하고요.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홀로 바위 아래로 기어 들어가거나 나 자신을 박박 긁어대는 기간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헌 껍질을 벗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외의 핵심이에요. 명쾌한 패밀리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분이 없는데요. 닥터 트거스키 박사의 랍스터 글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목사님 설교 같은 소리 말은 잘하네? 방법이 없다는 건가? 이런 댓글이 달렸거든요. 닥터의 랍스터 글이 목사님 글이면 제 잔소리는 교환급인가 봅니다. 헌 껍질을 벗을 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종교를 가지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개똥 철학이든 자기 가치관이든 신념이든 무슨 단어를 쓰든지 간에 인간이라면 다들 뭔가를 믿고 살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면 아마 헌 껍질을 벗지 못할 겁니다.
헌 껍질을 버리면 새 껍질이 나올 거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벗나요? 마치 알몸으로 길바닥을 돌아다니는 기분일 겁니다. 똑같은 글을 읽고 누군가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참 어렵게도 써놨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는 오지 않으니 나는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출처의 신뢰도가 높으면 믿음도 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출처가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자기를 그 믿음의 방향대로 끌고 가서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마음쓰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스트레스를 다시 받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저도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스크립트를 쓰다가 몇 번을 포기할까 생각했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전보다 삶의 레벨을 높였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예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는 생각의 전환이 있을 뿐이죠. 레벨이 없는 게임이 재미가 있을까요? 점점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당연하고 어려운 스테이지를 깨는 맛으로 게임을 하는 거죠. 인생도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업은 끝이 없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길 수 있는 마음의 변화, 오늘부터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